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상이 없다면 내일 예정대로 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 도쿄전력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배상을 할 방침인데요. 이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가 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가열되며 한일 중 정상회의 재개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상이 없으면 예정대로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내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어떤 작업을 좀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도쿄전력 홈페이지에도 이제 상세하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 1차와 마찬가지로 7,800톤 정도의 오염수를 이제 방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1차는 이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서 19일 동안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7일 정도 방류가 될 것 같고요. 10월 5일부터 해서 17일간이고 하루에 460톤씩 방류를 해서 총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류 후에는 한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앞바다에서 1km 정도의 배출구 부근에는 트리튬 농도를 측정을 해서 매일 공표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7,800톤이고 지난번에 한번 그 정도 방류를 했고 이번에 방류를 하고 해서 올해 총 31,200톤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안전이잖아요. 일본 정부는 일단은 안전하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지금 어민들의 피해 상황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수입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무래도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중국에서 전면 수입 금지를 하다 보니까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피해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9월 28일이었는데요.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한 가공품을 제외한 어패류 금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75%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면 사실 중국이 일본의 그러니까 수산물 수출국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랑 홍콩을 합쳐서 40% 이상 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본경제신문에서 나온 그 보도에 의해서도 보면 현재까지 있는 피해가 약 100억 엔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900억 원 혹은 910억 원 그 정도 예. 되겠네요. 이 정도 추산이 된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피해액이 소문 피해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소문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보상 시기나 범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그 소문 피해라고 해서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소문 피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풍병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0월 2일부터 피해 신고 접수가 들어갔고요. 해당되는 어떤 그 업종은 어업, 농업, 그리고 수산 가공업, 도매업, 그리고 관광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이라도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 하락이라든지 매입이 보류된 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지금 이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일단 러시아에서 이제 일본 수산물 금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동참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일본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관방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에서 줄곧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 그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은 이 정도인데요. 이제 중국과 일본이 한 달 이상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강경한 대응들을 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러시아까지도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입는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좀 촉진하자라는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일단 가장 손쉽게 볼 수 예. 있는 거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를 방문을 한다든지 혹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이제 도쿄 내에서 해산물이죠. 해산물을 이제 먹게 됐을 경우에 뭐 관련한 포인트를 이제 좀 준다든지 소비를 촉진을 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어떤 대응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 또 후쿠시마 어민들을 비롯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추가해서 이로 인해서 역시나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일본 내겠죠. 일본 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논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반응을 봤을 때 이게 쉽사리 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게 IAEA 총회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전 중국과 일본 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일단 핵 오염수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네. 일본이 이제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얘기를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하는 이제 담당상이 나와서 다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발언한 내용은 사실 일본에서는 얘기 줄곧 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발언을 한 이후에 바로 중국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사실상 굉장히 어떤 설전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네. 일본의 어떤 언론들을 좀 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본 언론에서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반론을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물론 이제 뭐 태도국이라든지 혹은 한국에서도 무료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뭐 국제사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중국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하나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IAEA에서 중국과 일본이 좀 설전을 벌였는데 네네. 중국은 중국어로 얘기를 했고요. 일본은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네, 근데 뭐 일본 언론에서 이제 본 것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어로 발언을 한 이 분이 그 담당 대신이 사실상 이제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데 일본어, 영어로 얘기를 중국어를 했거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중국어로, 예, 그렇죠. 예. 중국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누구를 보고 하는 거냐, 중국을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네. 일본의 담당상 같은 경우는 영어로 발언을 했는데 이 영어가 굉장히 뭐 어떤 이제 유창하거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하지만 좀 영어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흥미롭게 그렇군요. 제가 지켜봤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일본 주변의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들을 중국은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중국 어선이 잡으면 중국산이고 일본 어선이 잡으면 일본산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아사히 신문에서 좀 예.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그 수산물은
중국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중잣대다라고 비판을 같은 하고 있다는 해역에서 거죠. 잡은 네. 것인데 어선이 어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원산지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중국에서 이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잣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일 미국 대사도 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중국 공공장소에서 기모노를 입으면 벌금을 문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보도가 좀 됐던 내용인데 네. 중국에서 이제 기모노를 입었을 때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온다라는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네, 이러한 것들이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어떤 풍속을 해치는 것들이라는 이제 명목을 달기는 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을 좀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었고요. 예. 근데 이게 좀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렇기는 한데 이 중국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취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향후에 아마 연내로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언제까지 지속을 하게 될지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현재로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AEA에서의 뭐 논쟁이라든지 지금 기모노 이야기 등등 다 갈등에 관련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염수로 인해서 그러면 중일 두 나라 간의 좀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현재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일관되게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떤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 니가타 총영사죠. 예. 니가타 주 니가타 중국 총영사가 니가타에 부임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오자마자 니가타에서 이제 수산물을 사서 먹고 이게 굉장히 맛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고 네. 중국에서 이제 그 부분을 문의를 했는데 이제 네. 질문을 했죠. 중국 총영사가 일본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일본 수산물을 먹고 맛있다고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맛있다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관되다. 우려를 표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태까지 중국이 좀 일관되게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아무리 이제 총영사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의례적인 모습이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맥락을 지금 종합해 보면 연내 이제 한일중 회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은 지금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내막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다른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바는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면 8월에 네. 이제 중국에서 일본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를 한 이후에 예. 뭔가 더 달라진 모습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액션으로 보이는 건 사실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말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어떤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네. 중국에서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때 물론 일본에게 오는 피해가 훨씬 클 겁니다. 네. 일본의 어떤 그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40% 정도 되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피해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수 있고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100% 소비하는 거는 아니겠죠. 중국이 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외교적인 지렛대 혹은 협상력을 좀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이 중일 간의 지금의 상황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는 뭐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개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외교가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네. 거고 여기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추진을 하고 있고 개최국이니까요. 그리고 중국도 긍정적이고 일본도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외무장관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가고 하면 사실상 다음 수순으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 네. 이 부분이 장애물로 작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한미일의 결속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크게 보여질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한중일 간의 어떤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게 있어서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좀 여겨지고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좀 양면적인 정책을 쓰려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한미일 북중러라고 했던 예. 어떤 이제 구도가 사실 만들어지는 거는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역시도 좀 뭐랄까 이제 좀 바라는 그런 구도는 아닐 그러니까 거라고 중국 생각이 입장에서 듭니다. 뭐 북한과 러시아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보단 사실 한미일이 밀착하는 모습이 중국에 있어서는 이제 바라는 어떤 이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제의 측면에서라도 한중일을 정상회의를 하고자 하는 정치 외교적인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한중일 간의 어떤 그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그 외의 부분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되긴 합니다만 예. 교통, 물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기 때문에 훨씬 협력할 것들이 많고 또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서 보면 우리가 한일중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외교, 정치 부분만 좀 치중을 해서 보는 경향이 좀 강한데 예. 네. 그 외의 부분에도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일중 간의 회의가 개최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임기 내 최저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올 초만 해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25% 정도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였나요? 이제 보도가 나온 걸로는 TBS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 이제 39.6%라고 해서 0.9% 약간 오른 걸로 이제 나오기는 예.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거는 맞고요. 오늘이 아마 내각 출범하고 2년 되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2년 기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2년이 되다 보니 이제 네.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이제 이제 인터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고 네. 또 한일 관계도 움직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기시다 총리가 주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좀
약간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한일 관계도 사실상 이제 많이 움직였다라고는 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이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나름대로는 하고 있기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네.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한국이 많이 노력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은 뭘 했나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도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올해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인 결정은 했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뭔가 결단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결단을 했나라고 할 때는 저조차도 뭘 결단을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또 본인 스스로 정권이 출범할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듣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듣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정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대표적인데 많은 여론을 들었나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결단력이라든지 혹은 듣는 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많이 일본 국민들에게 좀 와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예, 말씀하시죠. 네, 최근에 이제 아마 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내각 개편을 했죠. 네네. 내각 개편을 했는데 여성 인사들이 많이 등극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정작 이제 실무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무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5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각 인사로서 여성을 기용은 했으나 이건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사가 이제 오부치 유코라고 해서 이제 오부치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유코가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제 기용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정치 자금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기용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뭔가 기시다 총리 나름대로 변화를 꾀하려고는 했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좀 낮은 기시다 총리의 어떤 이 분위기가 지금 뭐 한일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나아가서 뭐 한미일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에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에서 인기는 많이 없지만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시다 총리가 오래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이고 본인의 힘이 지금 많이 약하기는 하지만 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힘을 키우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 우리가 그 물에 마지막 이제 반잔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조금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도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고 있고요.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